해외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유럽에서 6개월째 여행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호스텔에서 일하면서 숙소를 제공받는 플랫폼이 있어서 숙소 비용은 없이 식사비만 사용하면서 여행 중입니다. 앞으로 저는 유럽 쪽으로 국제 결혼 후 이민 계획 중입니다. 한국으로 복귀하더라도 10년 이하로 거주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체코, 세르비아, 라트비아 총 4개국을 한 달 이상으로 약 6개월 정도 천천히 여행 중입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 실력을 늘리면서 유럽 문화권이나 사람들에 적응 중이고요. 물론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온 지 2주 정도 됐고요. 이전 나라마다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깊은 관계를 가진 친구 한 명씩 만드는 데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고 친구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발전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한국과 비교해서 유럽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의외네요. 한국의 길거리 헌팅과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오히려 자존감이 상승하는 경험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서양 문화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표현을 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거절을 할 때도 허락할 때도 so thank you, so sorry와 같이 정말이라는 말을 붙이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자신에게 예쁘다고 멋지다고 표현해주는 상대 남성의 용기를 멋있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나 봐요.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인데 유럽에서는 제 나이를 물어보지 않거나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 10살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로 본다는 거네요. 모든 면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제 마음가짐이 너무 편합니다. 다들 영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한국의 수능을 공부한 수준이면 금방 실력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외로 넓힌 이유, 그리고 한국의 앞으로 전망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교수급 되시는 분들조차 한국의 경제와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항상 이민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까지는 괜찮지만 자녀, 손주 세대는 정말 지옥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막연한 느낌보다는 우리 문화와 그 기저에 깔린 공포를 저출산과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남성은 한국 여성을 무서워합니다. 저출산 이야기에서 갑자기 왜 젠더 갈등을 말하나 싶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파괴 상황은 확정적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30년 후에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OECD 평균은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0.3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정치인이 계속 출산율을 이야기할 텐데 저는 연애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연애를 하는데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연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대의 연애율이 25%라고 합니다. 이제 통계 자료도 있죠. 저는 포인트를 다르게 말하고 싶은 건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과 문화교육에서 사회에 표출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출산을 거쳐 아버지가 된 선배들이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특히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많았는데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들에게 시키는 가정교육의 하나가 아들의 주변 여자 친구들 혹은 친구들에게 두려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건드리지도 생각하지도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아들이 저라고 상상해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 공포스러운 내용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에게 동갑인 여자 친구들이 무서운 존재다. 조심해야 한다. 다가가지 마라. 이런 조기 주입이 성행하는 게 요즘 한국에서 아들을 둔 가정의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아이스 깼기를 했던 세대이고 멋모르고 했던 어린 시절의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1, 2년만 지나도 철 들고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미리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교사,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대처하는 학폭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된 내용이 아들에게 낙인을 찍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조차 없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게 두렵고 가정교육을 미리 강하게 시켜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약자 포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약자인가 경쟁하는 이 사회는 내가 약자임을 어필하고 그 약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으면 국회의원들은 그를 위한 법을 만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공포로 지배합니다. 이는 현재 모든 사회 문화, 문제 상황에서 존재합니다. 학생이라는 약자로부터의 고소를 피하기 위해 교육과 지도에 소극적인 학교 선생님들, 환자라는 약자로부터 고소를 피하기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에 소극적인 의사 선생님들, 여성이라는 약자로부터 고소를 피하기 위해 CPR을 하지 않는 남자들, 무고와 퐁퐁을 피하기 위해 국결을 선택하는 한국 남자들, 연애를 많이 해야 결혼하게 될 확률도 올라가고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을 하는 부부가 증가합니다. 이 당연한 논리에서 중요한 연애의 시작과 청혼의 순간에 가장 용기가 있어야 할, 가장 자존감이 높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이 한국이라는 유교 문화에서 그 압박감은 남자에게 월등히 더 높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평등을 이룬 유럽이나 라틴 문화권에서도 데이트 신청이나 댄스 신청의 주도적인 것은 여전히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6.25 탈레반 한국에서 10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여성에 대한 공포감이 과연 건강할까요? 저는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여성에 대한 공포감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혐오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목도하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30, 40대들의 여성에 대한 펜스룰보다 더 지독한 미래가 앞으로도 확정입니다. 정치권과 여성분들은 모를 겁니다. 한국 남성은 한국 여성을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우러 전쟁 그리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을 시작으로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휴전 국가인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에 대해서 과대하게 의식하면 건강염려증처럼 전쟁 공포증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국방의식, 안보의식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2, 3일 전에 예고하고 남침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가장 빠르고 파괴적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 상황이 어떨까요? 이 또한 절망적입니다. 메이저 부대로 알려진 노도, 철벽,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30년 후에 북한의 현역 군인 수는 100만 명이고 한국은 30만 명입니다. 푸틴도 현재 우크라이나 일정 지역을 점령 후 대치 중이며 이대로 휴전을 통해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의 우측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북한은 어떨까요? 만약 북한의 남침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접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를 점령하고 러시아처럼 현상 유지를 한다면 한국의 대부분의 자원이 밀집된 수도권이 북한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과연 망상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인구 구조로 인해 안보와 국방력의 감소는 확정적입니다. 6.25 탈레반의 문화 아래 여성이 입대할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종료는 확정적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회, 경제, 나라 살림, 물가 등의 내용으로 막연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토론하고 대화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 기저에 있는 공포심, 혐오, 그리고 문화 또는 가치관을 이악 물고 마주하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형성, 출산의 장점, 2세의 소중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의 리스크,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퐁퐁남, 교육비 등등 소재는 무한합니다. 그것보다 노산의 단점 혹은 비용과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바뀝니다.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검소하고 상식적인 소비를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치동 맘을 비꼬기 위해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가식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100배는 더 파괴적입니다. 실제로 그 영상 이후에 당근마켓에 몽클레어 패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죠. 저는 올해 안에 해외에서 여성을 만나 국제 결혼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인생, 멋있는 인생을 꿈꾸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렇게 이제 한 편의 칼럼 같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도 깊으신 30대 중반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멀쩡한 청년이 해외에 나가서 또 고생하면서 유럽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현실이 참 아프기도 하고 지금 20, 30대 남성분들 중에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연애가 잘 되고 여기서 짝을 만났으면 진작에 결혼해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셨을 텐데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20, 30대 남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해외 생활에 대해서도 염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은 한국에 살 수는 있어도 아내의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저런 이제 배경에서 개인적인 차원 또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탈조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문제인가? 연애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고 여자 한번 사귀려고 해도 정말 비위 맞춰주면서 잘 보이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내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와 대화하고 사귀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 점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정말 국제 결혼에 대한 동기, 유럽에서 살고 싶다 그런 동기로까지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여성에 대해서 심기를 거스르거나 여성이 안 좋은 의도를 가졌을 경우에는 상대방 남성을 정말 파괴를 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그런 쪽의 사연들, 변호사님들 채널들이 넘쳐나고 있고 모두 다 실제 사건이고 팩트이다 보니까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 시기이긴 한데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이제 원한을 사게 되면 뒤통수 맞을 수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관계를 안전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나 선배 세대들에 비해서 이 심리적인 허들이 몇 배 더 높아지고 주입된 공포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외국인들도 한국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왜 한국을 나가느냐, 해외에 살면 얼마나 위험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물리적으로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한 건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나가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초점은 심리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불신과 경계가 굉장히 높고 특히나 남녀 사이에서 여자들이 실제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남자의 어떤 접근이나 남자 자체를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경계를 하고 또 남자가 호의를 보였을 때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기보다는 극혐한다거나 받아주더라도 남자가 하는 걸 보고 너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받아준다. 그렇게 좀 고자세로 이제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 외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과잉 경계 사회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반대인 유럽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외에서 여행하고 국제 결혼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심하신 만큼 본인이 최대한 행복한 길을 찾아서 결혼까지 하시고 또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